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어디까지 가봤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저희들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종로구를 지금 샅샅이 훑고 있거든요. 종로구에서 어디로 갈지 제3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로 가볼 젤리입니다. 네. 저는 오늘 무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무명님. 왜 무명을 하냐면 무명 취 아닌가? 저 이번 주에 네. 개명을 앞두고 있어요. 이름을 받으러 갑니다. 토요일 날. 우와. 네,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없는 상태이고 싶어요. 어머, 인생 이막이네요, 선생님. 네. 우와. 제가 너무 이제 답답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상담을 제 친구가 몰래 넣은 거예요. 네, 집안이 이제 이름을 바꾼 곳에서 넣었는데 네. 제 이름이 너무 안 좋다고. 오. 근데 제가 또 때마침 공짜로 저를 이렇게 사주를 봐주시고 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름을 안 보고 왜 이렇게 살 팔자가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주상으로는. 오. 근데 이제 이름을 하시는 분께서 어쩜 이런 이름을 지었느냐라고 하셔서 웬일이야. 이제 개명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로 지금 이름을 바꾸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고 있어요. 계속 뭔가 일이 생겨서 안 되고 뭐가 생겨서 안 되고 하는데 네. 네, 저도 오늘 이 이름이 되게 일이 잘 엎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오. 근데 그 오늘도 이름을 지은 사람은 또 좋은 뜻으로 짓지 분명히 않았을까요? 네 이름 짓는 분께 지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저희 500만 원짜리 일이 날라가 버려서 어머. 저는 오늘 이름을 바꾸기로 아예 무조건 결정. 아직 아버님께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께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오. 무조건 나오는 대로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해 주시는 분 중에 주어진 이름 기분 네임이라고 네. 영어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그걸 바꾸신 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오. 그 게스트하우스 진행하시는 호러 영어 진행하시는 분도 네. 거기는 부모님 허락받지 않고 본인이 그냥 개명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도 지금 사실... 엄청난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바꾸는 게 수월하지 않을수록 더 내 좋대요.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바뀌었던 친구들이 순탄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름을 바꿀 때. 부자가 될 관상이냐라는 질문하고 왕이 될 쌍이냐 이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부자가 되기 위한 개명. 와, 괜찮네요. 흥미진진하다. 개명 좀 쉽다고 하던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네, 그래도 이제 몇 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름을 받고 결정을 해서 이름이 바뀌지 않더라도 명함부터 파고 자꾸 불러주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러드릴게요. 생각났다. 그쵸, 덕선이. 그런 것처럼. 불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뭐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네. 이름 바꾸는 거 정도는 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명된 이름으로. 네. 좋습니다. 네. 불러드릴게요. 그거 진짜 기대를 신기는 해볼게요. 하네요. 지금까지 계속 먹는 걸로 이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쵸. 저 의지가 지금 거의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와. 네. 네네. 심지어 저를 소개해준 친구가 같이 늘 가야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분과의 친분이 있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에 친분이 있고 뭔가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같이 갔어야 됐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오늘 코로나가 걸려서 못 간다라는 어머. 비보까지 제가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 이름이 나를 이렇게 놓아주지 않는구나. 나를 이다지도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신기하다. 여기서 이제 왕의 이름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왕의 이름이 외자인 이유. 외자라기보다는 짓기 어려운 이유가 좀 더 맞겠죠. 네. 왜냐면은 왕의 이름이 들어간 한자를 쓰면 안 돼요. 어떤 백성의 이름에서라도 네, 왕의 이름이 들어간 한자를 쓰면 안 돼요. 그 시대에는 살아계실 때. 아니요.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도. 오, 진짜요? 근데 그 말이 돼 어떻게? 그래서 가장 찾기 어려운 한자 그리고 이제 이름자를 많이 쓰지 않죠. 네. 조선 왕이 20 몇 명인 게 다행인 거예요. 더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지. 외국인으로 썼어야지 그러면. 국내에서 안 쓰는 글자가 어딨어. 마이클, 제임스. 그래서 이 도를 있어 보이잖아. 쓰면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도 한자를 쓰지 않고 다른 이름을 넣어서 이제 이름을 장명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렵지는 않죠. 한자를 안 겹치게 맞아요. 하면 저희 되니까. 딸도 낮자가 네. 무슨 낮자는 흔히 쓰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낮자는
안 된다고 해서 임명부에 없는 한자라고 뭘 준비해서 와서 돈을 내고 2년 기다리라길래 됐다고 하고 제가 바로 영문으로 썼죠. 그 없는 똑같은데도 없는 글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새로 바뀔 이름은 지금 정해지신 거죠? 아니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받으러 간다고? 받으러 갑니다. 받으러 간다고.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진짜 막 저는 굉장히 글로벌한 이름이 막 나올 것 이미 가족들 이름을 다 먼저 미리 받으셨어요. 장명하시는 분께서. 네. 왜냐면은 뭐 부모님이나 이제 사촌들 이름을 보고 어느 부분이 겹치면 안 되고 뭐 쓰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름만 보고 저희 사촌 언니의 이름을 딱 보더니 어떤 언니의 이름을 보더니 이 친구는 지금 남편이 없죠? 딱 그러는 거예요. 오. 근데 유일하게 남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 그렇고 영화시네. 근데 이제 있어도 금방 이혼을 하거나 어쨌든 헤어질 상이구나. 헤어지거나 어쨌든 평생 남편이 없을 이름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름이 그런 게 있나? 제가 낸 사람 중에 유일하게 남편이 없고 이혼을 한. 오. 진짜 신기하다. 이름. 소개 링크 나눠. 그러니까 오늘 앞부분 1부는 지금 장명소. 장명으로. 그분이 누구인가? 이름 어디까지 지어봤니? 이름 수시로 바꿀 수 있죠. 한 30년 단위로 개명하면 되지. 다 바꿨다. 아니, 그렇죠. 저도 지금 2년 동안 미더덕에서 바꿨잖아, 이제. 젤리로. 바꿨지. 향후 이제 2년 동안 끈적한 젤리, 종로에 간 젤리, 여러 가지. 좋아요. 형용사 쓰면서. 끈적한 젤리? 그거 괜찮다. 좋습니다. 네. 이제 1부 마치고 이제. 일부러. 네. 네, 이제 경복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종로의 상징이라고 하면 경복궁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네, 종로구의 중심에 있고 누구나 가봤을 것 같긴 해요. 한 번쯤. 네. 한 번쯤 저도 어렸을 때도 많이 갔었고 또 요즘에는 네. 아무래도 행사도 많이 하고 또 경복궁 그 경회로에 야간에 볼 수 있는 야간 관람 같은 게 또 열리면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저는 된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한복 입고 그 투어하는 게 네, 약간 맞아요. 유행처럼 돼가지고. 네, 한복 투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입장료가 비싸서라기보다는 이제 한복을 입고 들어가면 입장료가 공짜잖아요. 네, 근데 네. 빌리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네. 좀 재미를 있고. 네. 네, 추구해보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의 또 이 인스타랑 페이스북 감성과 잘 맞아 떨어진 게 맞아요. 네. 최근에 아닐까. 경복궁 그 옆길을 북촌이죠. 네네. 북촌 쪽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여행이 좀 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 많았고 근데 그들이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쵸. 요즘에 슬슬 외국인 분들께서 많이 네, 출연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이게 경복궁을 가본 적은 있는데 네. 또 그냥 쓱 둘러보고 나오시는 경우도 좀 많죠.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과 가실 때 혹은 뭐 데이트 코스로 한번 가실 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좀 알고 가서 보면은 알고 가고 싶어요. 네, 좀 더 재미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경복궁으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경복궁은요. 조선에 지금은 법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법궁이라는 개념이 이 법궁이 있고 이궁이 있거든요. 법궁은 임금이 주로 생활을 하고 일을 하던 곳을 법궁이라고 하고요. 궁궐은 하나만 둘 수는 없어요. 혹시 불이 날 수도 있고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옮기거나 대피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궁을 반드시 지어놓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만약을 대비해서 지어놓는 궁궐을 이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선의 법궁은 경복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조선의 법궁으로 쓰인 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경복궁이요? 네, 조선이 시작되면서부터 임진왜란까지 정도까지만 사용을 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제 불에 타서 대부분의 궁들이 소실이 되거든요. 뭐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 다 소실이 됐는데 네.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뭔가 기운이 안 좋은 궁궐이다라고 해서 중건을 하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창덕궁을 대신 네, 사용을 했고요. 네네.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제 창덕궁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세도정치까지 맞이를 하게 되잖아요. 이 세도정치라는 것은 듣는 분들께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유명 문벌 가문인 네,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이런 가문이 왕 대신 거의 나라를 통치했던 시대 60년 정도의 시대를 우리는 세도정치 시기라고 하고요. 이때 가장 조선이 많이 무너졌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욕심에 의해서 통치를 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안동김 씨를 장동김 씨라고도 하더라고요. 오, 그런가요? 네, 어디를 보면 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전 처음 들어봤는데. 안동김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안동, 물론 그 후기는 맞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 와가지고 있었던 그 김 씨 중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도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하는군요. 처음엔 좀 헷갈렸었는데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같은 지역인가요? 원래 안동김 씨예요. 뿌리는 네. 근데 왜 안동김 씨 서울 온 맞는데 사람을 그렇게 불렀나 봐요. 서울에서 이렇게 세도하고 했던 그쪽을 별도로 부를 때 장동김 씨라고 불렀나 봐요. 그렇군요. 네, 저도 어디선가 보면서 이건 뭐지? 인권이 그랬더니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원래 쥐어야 될 그 권력을 다른 사람이 쥐인 얼마 전에 대통령도 문제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네, 되면 네.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비선실세라고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중기만 해도 조선은 정말 잘 운영이 돼 있었고요. 그렇게 관리들의 부정부패도 그렇게 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말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제 후대로 가면서 조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고종에 의해서 집권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경복궁을 다시 중건을 했죠. 네. 그러면서 원래 규모보다 한 4배 정도 커진 규모로 중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저희가 가보는 경복궁이 원래 경복궁이 4배 크기인 거예요? 네. 크기 전체 크기는 4배 크기인데 우와. 일제강점기 때 많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각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 잔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원래는 있었던 건물들이 있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잔디를 깔지 않습니다. 잔디를 까는 곳은 유일하게 무덤에만 잔디를 깔아요. 그러네. 그런 것 같네. 네. 다 돌을 깔거나 아니면 흙바닥이죠. 네. 어. 그 조경 자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라는 것을 하지는 않거든요. 자연 그대로를 두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전각들을 많이 팔아먹기도 했고요. 일제강점기 때. 팔아먹어요? 네. 뭐 그 뜯어가요? 안에 뜯어가기도 했고 또 여기에 있는 건물을 뜯어다가 또 다른 데 짓고. 네, 다른 데 짓기도 하고. 왜냐면 이동식 너무 주택인가요? 전각이라 하면 가능한가? 어떻게 생긴 게 전각이죠? 모든 건물들을 뜻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뜻하고 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아무래도 조선 총독부를 짓기 위해서 네. 광화문을 또 옮겼었어요. 맞아요. 네, 옮겼다가 또 다시 놨는데 다시 이제 놓는 과정도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군요. 깔끔하게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조선을 상징하는 법궁이라고 하기엔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죠. 경복궁 경복궁의 그 정문인 광화문을 네. 어디 딴 데다 잠깐 옮겨놨던 거예요? 그 오른쪽에 네. 동춘 그 오른쪽 문 쪽으로 옮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은 네. 옮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못질을 한 게 아니고 주춧돌 다 위에 올렸으니까. 맞췄잖아요. 네, 그러네. 짜맞추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은 해체해서 다시 맞춰서 놓을 수가 있어요. 오, 훌륭하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아마 경복궁 안에 있는 왕의 침전이었던 강령전도 네. 강령전 건물을 다 해체를 해가지고 아마 창덕궁의 희정당에다가 네, 그 건물이 지금 원래 강령전 건물이고 아마 이제 중건을 하면서
강령전을 다시? 새로 지었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제 창덕궁으로 이사 갈 때 강령전은 그대로 그건 소실이 안 됐어서 가지고 걔를 갔구나. 분해 조립을 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는 뭐 남산의 한옥마을이라든지 여러 군데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옮겨온 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곳에 있었던 한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던 한옥을 그대로 이제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는 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하다. 이게 목조 건물이 오. 가능한가 봐요. 아마 흙으로 지었으면 그런 집들은 네, 그렇죠. 맞습니다. 목조 건물이라서 네. 조립식 같은. 네, 맞아요. 조립으로 이렇게 끼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죠. 못질 안 하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네. 형식이니까 그래서 이걸 누구 가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옮겨온 가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앞섰다 역시 이동식 주택은 그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궁궐은 나무나 돌 정도로만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쇠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쇠라는 철이라는 게 귀해서 그랬던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건축 자체 원래 기조가 우리나라는 쇠를 사용하지 않는 좀 네.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쇠는 결국은 조립할 때 서로 간에 이어붙이는 용도였을 테니까 네, 그 아니면 스틸하우스 고리 정도? 같은 그러니까 고리나 그걸 빼버리는 이해가 네. 좀 되네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 민가들은 다 네. 흙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담벼락도 낮고 담벼락이 다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 생각만 그쵸. 했는데 초가집. 생각해보니까 궁들은 다 전체 벽이 다 나무였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타기가 쉽다. 네, 맞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이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건축물들 대부분 큰 건축물들 보시면 문도 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광화문은 철문으로 그때 이제 그때의 대통령님께서 각하님께서 그 당시 각하였죠. 네네네네. 그분께서 이제 광화문을 다시 옮겨 오실 때 이걸 철문으로 하고 또 콘크리트도 많이 발라가지고 이 복원의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이라는 원래 글자도 현판을 다시 한자로 딱 썼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글씨를 되게 잘 쓰셨거든요. 본인이 좋아했어 글 쓰는 걸.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이쁘게 한글로 광화문 이렇게 쓰셔가지고 현판을 걸기도 하셨었고. 바꿔 걸면 안 되나요 지금? 지금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꾸면 이상하지 않나? 안 걸었나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겠네. 한번 확인해 봐야 그러네. 되겠다. 네. 저도 지금 굉장히 복원할 때 참 많이 늘 많겠다. 그 부분을 참 요즘엔 잘 안 봐가지고 보고 싶지 않으신 거구나. 그 그치. 마음 알 것 같아. 맞아. 복원할 때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유물학자들이나 지금은 한글로 같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그 광자를 자꾸 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데 다행이네. 지금은 이제 다시 바꿔놨고요. 어떤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경복궁 중건을 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많이 뺏어 먹었다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선의 기틀을 잡았었던 궁궐을 다시 복원하면서 이제 왕권의 좀 신성함과 네, 다시 한번 이제 조선의 영광을 누리려고 했었다는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경복궁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제가 구조 전체를 나온 그림을 여기 좀 더 뒤에 둬가지고 한번 보시면 그 경복궁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시면 네. 넓은 평지에 일직선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건축을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 맞아.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자연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굽이굽이 네 건축을 하거든요. 도산서원도 그렇고. 창덕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경복궁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이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궁궐이기도 했고요. 이때 당시에 고려시대 때까지는 원래 이제 불교의 나라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유교를 받들은 나라로
조선이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면서 모든 거를 이제 유교에서 좀 유학에서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방식도 중국의 그 주례라는 그 책을 딱 봐서 그 형식으로 그대로 짓습니다. 유교는 유교지 왜 중국 방식입니까? 이건 좀 웃기는 것 같다. 아무래도 거기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 건물을 짓는 형식이 나와 있어요. 궁궐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그 형식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형식에 맞춰서 지어서 그 중국인들이 봤을 때 자금성하고 구조가 되게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형식으로 지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궁궐을 보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맞아요. 귀엽죠. 근데 이거의 지금의 4분의 1 사이즈였으면 더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귀엽겠죠. 아무래도. 문 열었는데 바로 안방이야. 그렇죠. 이런 느낌? 저 자금구성 갔을 때 진짜 정말 그냥 다 보는 거는 포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엄청 높은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보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내를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중국 황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너무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너무나 잘 어울려서 중국인들이 제 사진을 엄청 찍어왔어요. 그때 SNS가 조금 더 발달했으면 저 아마도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사진을 찍어주셨던 분도 엄청 많이 찍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자금성 옆에 동산에 제 얼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떠오르는 이 스타일에 지금 그때는 더 몸을 많이 키웠을 때여가지고 공주 옷이 안 맞아서 왕 옷을 입고 이제 공주 옷을 입은 친구들을 양옆에 허벅지에 앉히고 찍었거든요. 천수를 누리는 사람처럼. 그래서 저도 잊고 있었던 과거였는데 제 친구들이 되게 짓궂거든요. 잊을만 하면 그 사진을 한 번씩 보내요. 왕족의 피가 흐를 것 같은 사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고 웃으시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 딱 이렇게 품기가 있어야지. 제가 봤을 때 여기 삽입되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정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저희는 한국인인 줄은 알 거 아니에요. 한국말을 쓰니까 얼마나 많이 찍어왔는지 몰라요. 제 사진을. 그러니까 이 황제 그쵸? 옷에 중국 황제 옷을 입은 얼굴도 되게 조그만하신데 뭐 옷은 막 황제 옷 너무 이쁠 것 그때는 같아. 얼굴도 더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믿을 수 없어. 정말 더 호빵같이 생겼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자금성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처럼 보이고 또 그런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좀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궁궐을 지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어디서 본 건데 그 왕들이 대체적으로 경복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구조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각들이 그 왕이 일하는 편전이나 침전을 둘러싸고 계속 확장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숨막히게 gat혀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설계한 게 사실은 그 태조 이성계의 오른팔이었던 정도전이거든요. 근데 정도전이 사실 이 나라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성계랑 함께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도전이 생각했던 새 나라는 신하들의 나라였습니다. 왕은 네. 그죠. 왕은 잘 짜여진 스케줄에 의해서 거기 열심히 잘 일하고 행동하면 되고 나머지의 일은 신하들이 통치를 하는 나라를 사실은 만든 거예요. 약간 입헌 군주국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고달팠거든요. 그리고 신하 눈치를 엄청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신하에 의해서 끌어내려진 왕이 벌써 2명이나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왕 스케줄 자체는 거의 하루에 4시간을 잘 수 있을까 말까 한 스케줄이었고 아침 회의, 점심 회의, 저녁 회의 네, 중간에 공부도 해야 되고 살인적이다. 네. 그러니까 평균 재위 기간이 20년인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그것도 좀 길다고 보죠, 사실은. 그렇게 좀 중간에 나간 왕들이 많으니까요. 네, 아프고 병들고 맞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게끔 조선을 만들 때 그 왕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규율에 대해서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잡아놓습니다. 네. 사실은 왕이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었죠. 그러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경복궁이 굉장히 답답한 구조였기 때문에 또 왕들이 많이 안 있으려고 했고 그나마
이제 경복궁이 이 법궁으로서의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세종대왕이 경복궁을 굉장히 좋아했고 세종대왕이 재위기간 내내 경복궁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거든요. 이게 능력 차이인가 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도 국가이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기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포스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주변을 다 아우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 같고 다른 왕들은 그만큼 역량이 안 되니 거기에 눌린 그렇게도 그쵸. 이해할 수 너무나 있겠네요. 기운이 눌려 있었죠. 네. 얼마나 신하들이 압박을 주고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전화 뭐 다시 생각해 달라고 총칼 주시옵소서 뭐부터 시작해서 네, 그랬었기 촉하라는지. 때문에 좀 자유로운 구조였고 네, 후원도 좀 넓었던 창덕궁에서 훨씬 더 많은 왕들이 재위 기간을 네, 보냈다라는 점. 네. 장소가 주는 그 기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랬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구조는 굉장히 반듯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네, 경복궁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알듯이 뒤에 이제 북악산하고 인왕산을 두고 네. 앞에는요 남산이 있어요. 네, 앞엔 남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쪽에도 낙산이 있습니다. 네, 낙산을 두고 밑에는 한강이라는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완벽한 구조를 그러네요. 가지고 있고요. 바로 산 밑에 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산사태에 대한 우려가 없었고요. 또 그 경복궁은 물난리 났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네, 강남역하고 실제로 물난리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구조 자체를 배수가 잘 되게끔 경사를 지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복궁 옆으로나 안으로나 물이 잘 흐르게끔 만들어 놓은 건 물론이고 이 물이 청계천으로 잘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홍수의 위험이 있을 때,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그 경복궁의 위치적인 이제 장점과 또 경복궁을 지은 건축적인 뭔가 장점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건축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후손인 우리들은 왜 이 모양일까요? 아무래도 개발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단시간에 급하게 급하게 난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배수 시설이 잘 확보가 되지 않은 곳에도 개발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물이 잘 고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발을 하고 보자. 기술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게 있는데 전체적인 지형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무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정학적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뭐 이번에도 그래도 종로 일대에는 크게 맞아요. 물 때문에 이제 힘든 일을 겪으신 분은 없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강남역은 원래 골짜기였기 때문에 물이 글로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이는 곳이잖아요. 네, 고이는 근데 곳. 정말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신사동에서 강남역 가는데도 내려가고, 맞아요. 서초동에서 강남역 갈 때도 내려가고, 그리고 천능역에서 강남역 갈 때도 내려가고, 많이 내려가죠. 늘 엄청 많이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 맞아요. 아무래도 배수시설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하더라도 이렇게 다 쏟아져 국지성 내려오는데. 후에는 힘든 지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워낙 지리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궁궐이라는 것이 보통 구조가 외전과 내전 그리고 후원으로 구성이 돼요. 너무 이제 어려운 개념은 빼고 외전은 왕이 통치하는 공간, 네. 정치를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전이라는 곳은 이제 왕과 왕족이 생활하는 공간, 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궁궐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래요. 궁 자체가 임금님과 그 가족이 사는 공간을 궁이라고 하고요. 이걸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궁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궐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뭐 골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담장 밖을 담장. 의미하고 담장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전부터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경복궁은요. 어딜 찾아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 구조적으로 딱 정사각형까지는 아니지만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되어 있고 네. 남북으로 일직선의 축으로 딱 이제 건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광화문 쪽에서부터 딱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제 흥례문이라는 문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 문을 들어가시면 네. 이 문을 들어가시면 이제 경복궁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근정문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중요한 정각을 들어가기 전에는 그 전각을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네. 뭐 근정전을 들어가는 문은 근정문, 뭐 사정전을 들어가는 문은 사정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을 들어가기 전에 영재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요. 일부러 경복궁 안에는 경복궁을 둘러싸게 물을 흐르게끔 해놔요. 네, 이거는 불교적인 의미도 비슷한데요. 그 백성들이 사는 공간과 왕이 사는 신성한 공간을 분리하고자 하는 물길을 둡니다. 그거를 궁궐에서는 금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각의 궁궐마다 금천이 흐르고 금천을 넘어가는 금천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복궁의 금천교는 영재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비단 궁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찰도 마찬가지로 물을 건너야만 사찰이 있어요. 작은 네. 그러니까 작은 어떤 작은 물이던 큰 물이던 뭔가 항상 네. 건너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항상 여기 이제 경내입니다라고 해서 주차하고 조금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이제 절을 갈 때는. 그런데 절을 올라가면서 한 번쯤은 다리를 건너서 바로 경내가 시작이 돼요. 제대로 된 경내가. 네. 그래서 그것도 부처님이 사는 신성한 공간과 인간이 사는 공간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궁궐에는 금천이 흐르고 이 금천을 지나는 다리를 지나가야만 궁궐이 제대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다리들은 늘 언제나 이제 이 잡귀로부터 보호하는 이 궁궐을 보호하는 석수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제가 아까 또 놓쳤지만 광화문 앞에는 해태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해태상 혹시 광화문 앞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본 적 있어요. 네. 원래 광화문하고 해태도 8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길이 뭔지 저번에도 제가 덕수궁을 할 때도 덕수궁 그 대한문도 길을 내려고 뒤로 밀었다고 했잖아요. 네. 광화문도요. 원래 있던 자리보단 좀 뒤로 밀린 거고요. 해태도 광화문 앞에 붙여놓은 게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이 주원디. 진짜 그게 참 우리나라는 참 신기해요.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로마의 무솔리니가 네. 그 아래 유적지 무시하고 그 자기네들 퍼레이드 한다고 행군이죠. 한다고 길을 미친 듯이 뚫어놓은 거에 대해서 욕을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그 길을 내겠다고 사실은 지금 경복궁의 동쪽도 보시면은 동십자각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조금. 네, 맞아요. 네, 그것도 길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그 거리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담장이 그렇죠. 그럴 쭉 수도 없는 이어져. 거죠. 예. 그게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길은 잘 놔요. 세계적이죠. 쭉 가야 되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자. 네, 그래서 이제 뒤에 금정전을 보시면은 전입니다. 우리나라의 왕의 이제 왕이 가장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통치의 중심이자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에서 중요한 사신이 왔을 때 처음으로 대면을 하는 자리거나 혹은 신하들하고 중요한 회의나 행사를 할 때 주로 쓰이는 정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네, 그러니까 큰 행사를 하는. 그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청와대 영빈관인가요? 뭐라고 네네, 하죠? 영빈관. 네, 그 접견 딱 해서 사진 찍는 곳 있잖아요. 네네. 딱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서 일상적인 일을 보일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이 경복궁의 그냥 가장 상징적이고 왕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면성실하게 정치하라는 의미에서 근정전이고요. 이름도 정말 숨막힌다. 네, 그죠. 네. 그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복궁의 모든 네. 그 이름은 다 정도전이 지었습니다. 아저씨 숨 막히시는 분이네. 숨 막힌 아저씨야. 네. 그래서 근정전이라고 지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경복궁 앞에 바로 큰 마당이 있습니다. 아니, 근정전 앞에 네. 큰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줄 지어 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서는 건 아니고요. 그 근정문 지금 광화문부터 근정전까지 가운데 길이 쭉 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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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길이 쭉 나 있는데 이 가운데 길은 어도라고 해서 왕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하들은 옆에 행랑으로 걸어 다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왕이 지나다니는 어도를 중심으로 돌이 서 있을 거예요. 네. 이 돌은 품계석이라고 해서 뭐 정일품, 종일품, 종일품. 종이품 이런 것들 자기 자리 찾아가라고. 네, 자기 자리 찾아서 서 있는 건데 동쪽은 문신, 서쪽은 무신들이 쓰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본 것 같아요. 한문으로 적혀 있는 거. 그렇죠.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요직에 있는 관료라고 되게 볼 수 높은 있죠. 레벨. 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선 보이진 않지만 사진에선 조금 보이네요. 이 울퉁불퉁한 돌로 되어 있어요. 사실 매끈하게 돌을 깔 수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배수의 문제로 물길이 나서 물이 잘 흘러나가게끔 하려고 돌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놨고요. 울퉁불퉁한 돌을 놨고요. 이 돌을 박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박석이고 이 박석인 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옛날에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 가죽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라는 의미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땐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 근정전이든 뭐든 궁궐 안에는 이제 왕이 기거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하들이 절대로 앞을 똑바로 못 쳐다보도록 이 땅을 보라고. 박석은 예, 그냥 지나다긴 좀 힘들거든요. 밑에 넘어질까 조심해서 참 조치를 많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구조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엄청 울퉁불퉁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박석은 좀 울퉁불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배수의 문제로 경사가 져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저기 경사가 네, 이렇게 있구나. 전체적으로 땅이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쭉 내려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화장실 구배라고 하거든요. 그 물기를 화장실 안에 그 배수로를 맞아요, 구배를 맞아요. 얼마나 잘하느냐 그 기술에 따라 화장실 배수가 안 되면 이제 물이 고이는 거죠. 요즘 맞아요. 건축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거랑 그렇군요.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저 어도 관련돼서는 제가 그 길라잡이 분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 어도를 따라서 걸으니까 이 길을 걸으신 분들은 왕 혹은 이직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도에서 내려가도록 만들더라고요. 넷이. 내시와 궁녀들만 네.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렇게 그렇네요.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도도 중간에 계단 부분은 다 막아놨거든요. 계단을 두지 않아요. 혹시나 사람이 걸을까봐 그거를 다 메워서 이제 봉황무늬 같은 거를 새겨놓습니다. 그거를 답도라고 하고요. 네. 근데 모든 건축물에서는 이 가운데 길이 왕이 걷는 길이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왕이 이 가운데 길을 못 걷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디지? 신기하다. 종묘입니다. 종묘? 네. 네, 그거는요, 선대 왕들이 영혼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오. 네. 그럼 가운데는 아무도 못 걷는 거예요? 네네네네.
걸으라고 둔 길이 아닙니다. 거기 4시도 못 걷네. 네, 그쵸. 신기하다. 그리고 왕은 거의 어도를 걸어 다니지 않죠. 가마를 타고 다닙니다. 아, 그러네. 왜 만든 그러네요. 거야? 가까운 거리더라도 네. 그래요? 네. 국내에서도? 거의 걷지 않는다고 봤어요. 걷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런 또 중요한 행사 같은 데서는 걸어온다기보다는 이제 좀 가마를 타고. 네.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닐 때도 항상 뒤에 1월 오봉도를 들고 신하들이 이렇게 들어줘요, 양쪽에. 그러니까 뒤에 항상 1월 오봉도가 같이 따라다녀요, 왕의 자리에는. 사진 찍나요? 항상 보라는 거겠죠. 이렇게 보통 전각에 들어가면 왕이 앉는 자리 뒤에는 1월 오봉도라고 해서 달과 해, 그다음에 5개의 봉우리, 그다음에 뭐 소나무와 여러 가지들이 그려진 그림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는 왕, 달은 왕비를 뜻하고 이 봉우리는 신하들 그리고 나머지들은 백성들을 뜻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압박이네, 압박. 네, 그게 이제 앉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걷는 순간에도 늘 그런 게 존재했다고. 중국 황제도 비슷한 게 있었겠죠? 있었겠죠. 지금 쌤 뒤에다 쫙 그 그림을 깔면 그게 이제 어느 민족이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청나라 같이 호방한 민족은 그런 걸 좀 걸리적거려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럴 수도 해요.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기마 민족이나 이런 민족들은. 그러네요. 걸리적거리겠네요. 그들은 달리는 말달 그 청나라 걔네들이 이렇게 변발을 했던 이유가 그거라고 바람에 앞머리 날리는 게 싫어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처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큰 행사가 있을 때 있었던 곳이 근정전이고, 근정전은 그래서 아무래도 규모가 경복궁 내 모든 건물 중에서 가장 크고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근정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동물들이 동물들 있어요. 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아시나요, 혹시? 동서남북으로는 그 백호와 청룡, 주작과 현무. 아, 그건 들어봤어요. 그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고 해가지고 그 상상 속의 동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랑 돼지를 제외한 12간지의 모든 동물들이 그 석수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개돼지를? 그래서 이유가 개돼지만 있었는데.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붙는 건가요? 용도 있어요, 용도? 그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이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개랑 돼지를 제외한 이유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동물들이 조각이 되어 있고 또 그 처마 위에 보시면은 그 조그맣게 또 뭔가 동물 같은 것들이 맞아. 올려져 맞아. 쭉 있는 있었어. 처마 끝쪽으로 있어요. 이렇게 동물들이 있어. 네네네네. 그런 것들도 거기에 막 삼잠법사, 저팔계, 손오공 이런 게 다 조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네네네. 그때 수원 화성 갔을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처마 끝에 조그맣게 있는 게 네네. 어떤 그게 이제 의미인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물일수록 그 것들이 더 많아요. 잡상이라고 합니다. 잡상. 잡상. 네네네. 잡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귀신 물리치는 용도인가요? 네네. 잡귀를 물리치고 이제 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 모든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장법사 찾아보는 재미있겠다. 진짜 세밀하게 뭔가 다 신경 써놓고 돌 하나까지 위에 지붕에 얹어놓고 맞아요. 그래서 근정전이 한 7개라면은 경회로에는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신을 접대했던 연회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물일수록 더 이런 잡상들이 다 많이 올려져 있고, 석수들은 가장 많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정전을 둘러서.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향로가 있어요. 이 향로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향을 많이 피웠다라는 의미보다는 기운을 좀 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드무라는 게 이제 근정전 옆에만 있는데 그 목조 건물로 지어진 궁궐이다 보니까 이 불에 굉장히 예민해요. 소방시설. 네, 소방시설이 굉장히 예민해서 화마를 쫓기 위한
항아리, 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걸 불 끄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작은 불이 났을 때는 거기 있는 물을 퍼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단 상징적인 의미로 화마가 와서 자기 얼굴 보고 도망가라고 이제 물에 비춰지니까. 그리고 이제 물이 불을 막는 기운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거를 놨다고 하는데 이거 드무라고 합니다. 드무. 네. 드무가 있고요. 지금은 잘 그림에선 보이진 않지만 이 석가래 있는 쪽에는 궁궐에 보시면은 다 명주실 좀 질긴 실로 그물이 쳐져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부시라고 해가지고 새들이 못 앉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을 짓지 않고 새들이 못 앉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목조 건물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건물은 새 그런 분비물에 굉장히 취약해요. 잘 썩고 네, 소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그물을 두고 이렇게 부시를 둘 수 없는 공간 같은 거는 삼지창을 둬가지고 네, 새들이 집을 짓거나 앉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전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를 가도 있더라고요. 저 태국 갔을 때 태국 이제 뭐 그런 궁궐 같은 데 가도 부시가 있고 그래서 이게는 만국 공통이지 않을까. 유럽이나 뭐 미국도 있나요? 그런 거 없지 제가 않을까? 기억이 얼핏 나는 게 워싱턴 DC에 그 대통령 기념관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대통령 기념관은 괜찮은데 나머지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새들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 말씀하셨던 딱 그거를 해결을 하고 났더니 그 부분이 해결됐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식했던 거고 대부분의 이게 먼저 했던 애들은 안 거지. 맞아요. 새들이 이럴 수 있으니 미리 조치를 취해내야 된다. 그러기에는 너무 미국은 그러면 학습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안아서 그 경험이 영국에서 넘어온 애들이 그 잘 살던 애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그 노하우를 못 갖고 온 게 그럴 수 아닌가라는 있겠다. 막연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또 대리석 같은 걸로 많이 또 지었었으니까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뭔가 있겠네요. 네, 비 오면 넘어가겠지 했는데 저는 예전에 살던 집에서 비둘기가 저희 집에 집을 지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불쌍해서 겨울에 냅뒀어요. 집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지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어느 집 지으실 분 전문가이든 참고. 부시가 있고요. 이 다음 바로 넘어가시면 진짜 세심하다. 뭐 어떤 공간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바로 근정전 뒤에는 사정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편전이라고 하고요. 왕이 진짜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천추전, 만춘전이라고 이제 동서로 되어 있는데 원래 사정전하고 다 연결이 되는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네, 복원을 다 하지는 않아서 떨어져 있지만 이거 붙어있는 공간이고요. 그랬던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사정전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공간이지만 약간 마룻바닥처럼 돼 있거든요. 겨울에 추워가지고 진무를 볼 수가 없어서 이 천추전 만춘전 같은 공간은 온돌이 다 잘 되어 있는 방 같은 공간이어서 이곳에서 또 일상적인 또 업무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보는 공간이 이렇게 길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집무실. 네. 네. 정도전의 음모는 아니고요. 네. 왕을 괴롭히기 위한 사실 영화에서 정신 보면 차리라고. 왕이 저 멀리 있고 신하들은 이쪽 끝에 입구에서 한참 걸어 들어가고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길쭉하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업무를 보는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저는 약간 될 그 것 긴 같습니다. 이유가 혹시 누가 침범에 들어오면 이게 그 거리 때문에 지쳐서 못 뛰어오고 도망갈 수 있게 일부러 길게 이렇게 해놨구나. 왕이라서. 물론 바로 앞에 두지는 않죠. 네. 사각형으로 두면 너무 가깝잖아. 그렇죠. 가장 안에 깊숙이 네, 참 생각이 많은 놓여있는. 나라다. 그리고 천자하고 만자가 숫자네요. 네. 천년 만년 할 때 천자인가 보다. 그러네. 네. 천세를 누리시라고. 사정되는 뭐 생각하면서 정치하라는 뜻이에요. 그 생각할 사자.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진짜 선수 만수하면서 생각하고 계속 금연하게 일하고 막 두도록 일하고. 정도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정도전이 그 뭐라 그러나
그 관작을 다시 받은 시점이 꽤 뒤 아닌가요? 정도전이 그 이방원 때문에 역적으로 몰린 상태에서 네. 다시 뭐라 그래요? 그걸 하여튼 그렇게 된 데까지 꽤 복권? 걸렸죠. 뭐? 복권되는 네, 데까지 네, 꽤 뭐. 오래 걸리죠. 네.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무서웠겠죠.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네. 내 그렇기도 탐구는 했고. 창고인가 보네요. 네. 창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역시 사정전, 만춘전, 천추전이 이렇게 있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드디어 이제 내전이 나옵니다. 강령전과 교태전이 네, 내전이구나. 강령전과 교태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네, 조금 한 번만 더 눌러주시고 또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자 보이시면 이 전에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궐내의 모든 전각은요 위에 흰색으로 이렇게 흰 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시멘트 같은 걸로. 네, 흰색 시멘트 같은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걸 용마루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왕을 뜻해요. 네, 왕이 어느 전각에서나 항상 이제 통치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용마루를 두는데 왕이 자는 공간, 강령전과 교태전에는 용마루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 공간에서 용 두 마리가 잘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한 공간에 두 명 있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왕이 자는 공간에서는 그 용마루가 있으면 용마루가 왕을 뜻하니까 왕을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을 두 명은 둘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용마루를 자는 공간에는 두지 않았다고 해요. 정도전의 배려인 줄 알았어요. 잠깐. 정도전이 착한 마음으로 주무실 땐 좀 편하게 주무셔라. 건축을 함에 있어서 진짜 여러 가지를 다 네, 다 생각해서. 고려해서 네 실제적으로 해봤는데, 이게 근정전도 그 자금성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근정전이 훨씬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커 보이게끔 처마 끝을 다 올려놔요. 그래서 이 건물이 약간 날아 올라가는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딱 위용이 있어 보이는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게끔 다 만든 거죠. 지붕도 사실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뭐 이렇게 한자 팔자처럼 올라간 팔짝 지붕도 있고 시옷처럼 생긴 맞배 지붕도 있고 맞아. 네,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지붕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궁궐은 팔짝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종묘같이 뭔가 차분해야 되는 위험이 있어야 되는 공간은 맞배 지붕을 보통 네, 해놓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 이제 규모가 있어 보이고 이제 커 보여야 되는 위용이 있어 보여야 되는 거는 이렇게 팔짝 지붕을 두기도 해요. 그래서 강령전은 왕이 자는 공간, 네, 왕의 침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령하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복 중에 세 번째 복이 강령이래요. 그러니까 오복을 다 누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교태전. 네, 교태전인 이제 왕비의 중전의 침전입니다. 네, 중전의 침전이고요. 이 가깝잖아요? 교태가 따로 자나요? 보통 따로 자다가 보통은 이제 따로 어떤 자다가 날을 잡죠. 네, 그쵸. 그런 건가? 요즘 부부처럼 안 맞습니다. 살았죠. 상식 같이 사는 건 요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많지 않나요? 네, 합방일만 합방을 하고요. 그래 상식 같이 사는 게 아니었어? 네, 아닙니다. 아니죠. 그 외에 어느 영화였더라? 합방하는 날은 합궁을 하면은 그 밖에 신하들이 다 둘러싸서 근데 왕은요 그거는 늘 이제- 잘 때 네. 사방에 신하들이 둘러싸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왕이 자는 공간이 이렇게 네모나타라고 한다면 이 방을 다 둘러싸고 다른 방들이 둘러싸서 지켜주려고 네. 하는지 저는 감시하려고 약간 하는지. 뭔가 의미 있는 날만 이게 사극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날 그냥 그렇게 합궁이라는 걸 하는 거고 근데 그냥 평상시도 그냥 그렇구나. 네. 이 강령전 옆에 있는 건물들은 그럼 신하들이나 아니면 호위무사들 같은 사람들이 거처라고 봐야 되나요? 거처까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왜냐면 여기서 자지는 않을 거예요. 다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이나 이제 호위를 하기 위한 공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을 자진 않습니다.
네. 잠을 자는 공간들은 보통 신하들은 따로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키는 공간이 더 맞다고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 보시면은 교태전 같은 경우에는 저 태자가 이 태자가 뒤섞이는 교자거든요. 이 한자로 음양이 뒤섞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태자가 제가 한자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음과 양을 뜻해요. 이 태자 글자가 위에가 아마 음일 거고 뭐 밑에가 양을 뜻한다면 이 교자가 이걸 계속 뒤섞이게 해주면서 음양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음양을 많이 조화를 이루어서 많은 이제 왕자 자손들을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교태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아미산 정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경회로에서 퍼낸 흙을 이 뒤에다가 쌓아놓고 중국의 명산인 아미산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후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왕비가 사실은 중전이 되고 나서는 사가에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외로움과 심신을 달래시라고 이렇게 예쁜 정원을 만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려를 했네. 왕비는 배려해줬네. 네, 맞습니다. 쭉 그냥 이건 밑에 공간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었다. 네네. 평면도까지 친절하게. 네. 근데 너무 평면도는 저는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전 평면도가 좋아요. 전 집 볼 때 평면도 보면 느낌 빡 와요. 저 보시면은 이 자경전이라는 것은 데비마마의 기거 공간이고요. 네. 그 이제 전이라고 쓰이는 공간은 아마 이곳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전각에는 이름이 붙잖아요. 이름에 끝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이제 등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 합각 재헌루라고 하는데 전은 왕과 왕비가 생활하거나 이제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전을 붙이고요. 데비마마 같은 경우에는 왕의 이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데비마마의 기거 공간까지 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자경전이고요. 뭐 아미산만큼의 후원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지만 십장생 굴뚝이라고 해서 이 굴뚝에 십장생을 조각해 놓은 한 번만 내려주시면 한 번만 더 내려주시면 네 이렇게 굴뚝을 조각을 해서 놓습니다. 이제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상 속 동물들이 많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진짜 이런 거 설명 안 들으면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슉 보고 오겠다 진짜.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모두 경복궁을전 지금까지도 그냥 뭐 늘 가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저기다 저런 걸 해놨네 모르고 이제 국나잡이라고 해야 되나? 길라잡이 한번 한두 번 들어봤더니 뭔가 기억이 나긴 나요. 네, 맞아요. 이런 거는 여러 번 들으시면은 기억이 더 잘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만 가면은 거의 다 중요한 건물들은 많이 봤고요. 좀 이제 쑥 내려가 주시면 이거는 좀 내려가 주시면 이제 우리 그 세자를 동궁전 세자가 사는 곳을 동궁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선당 같은 경우에는 세자가 기거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현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하던 공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련 좀 그렇죠. 스터디룸 같은. 맞네. 많이 수학하던 공간. 네.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당이 됐죠. 세자 비는 같이 같은 방에 기거합니다. 있나요? 네네네. 훨 낫네. 세자 때가 훨씬 인간적이네. 그치 무섭잖아. 같이 자야지. 같이 자기 무서운데. 네. 근데 뭐 놀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뭐 어쨌든 세자들이 어린 나이 때는 유모랑 자나? 아니지. 유모도 같이 자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어느 어디서 순간부터는 아기 때는 어떻게 자요? 그러니까.
지금 세자가 된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쵸. 세자로 어릴 때. 책봉됐어요. 다른 전각들도 왕자들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왕자들이 다 이 경복궁 안에서만 사는 거는 아니에요. 다른 궁에서도 삽니다. 만약에 불이 나서 이 왕자들이 다 죽으면 어떡해요? 네. 근데 진짜 중산투자? 아기 때 막 한 살, 두 살, 세 살 이럴 때는 그땐 유모가 있을 것 같아요. 껴안고 자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방에서 같이 데리고. 여러 명이 같이 데리고 자죠. 근데 한 사람만 둘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뭔 위험하잖아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참 불안정 애착이다. 네. 애착을 제대로 그래서 가질 왕들이 다 그렇게 안정이 안 됐고 뭔가 안 좋다. 아니, 잠자리를 할 때도 자 코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뭐, 맞아. 이거 뭐 사람의 삶이 아닌데 진짜. 아기 사도 때부터. 보면은 그 너무 그런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사도의 친엄마가 그 뭐라 그래 상궁이잖아요, 맞나요? 그 상궁이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자기가 보지를 못하는 그래서 자기가 봐주는 자기. 다른 유모가 따로 있으니까 격리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비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로 세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세요. 궁녀 중에 그 최고가 사실은 봉보 부인이라고 해서 왕의 전담 유모가 사실은 가장 왕이 거의 어머니처럼 모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중전이 모실 수가 없고요. 중전의 젖도 안 먹입니다. 오. 네, 처음 태어났을 때 빼고는 젖도 다 봉보 부인의 젖을 먹여요. 그래서 이제 사가에서 이제 추려가지고 바깥에서 젖이 나오는 여성을 추려가지고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여성을 데려와야 네, 되잖아요. 대부분 네 자기는 맞습니다. 어쩌고? 자기 애는 어쨌든 그 적동량을 해서 딴 데서 먹여. 무슨 망측한 일이야 진짜. 네, 그래가지고 추려서 오는데 그 누구보다 월급을 많이 받고요. 강제로 끌려오는 건 아닌가? 뭐 선택을 하겠죠. 그렇겠죠. 네, 이렇게, 왜냐면은 이렇게 하겠느냐, 지방도 뭐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역적에 지위면 안 되니까요. 원래 궁녀를 고르는 기준도 까다로운데 봉보부인 같은 경우는 또 어쨌든 젖이 나오는 상태에서의 이제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왕을 기르는 이제 거의 왕한테는 친엄마 같은 존재거든요. 친엄마같이. 본인의 어머니보다 근데 훨씬 더 오랫동안 자주 보기. 근데 그 유모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돌린다고. 아니 저는 그분은 한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돌봐주는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젖을 주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고 참 그렇게 해서 혼란스럽다. 거의 같이 애기가. 커요. 네, 거의 기르는 시기거든요. 그 부인이 나중에 그 대우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 거의 엄마를 생각할 거 아니야. 어머니 수준의 대우를 해줍니다. 날 낳아준 사람은 저쪽 딴 방에 있고 저분은 날 낳아줬지만 아무런 감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아니 엄마랑 그래도 한이 이제 엄마지만. 그래도 엄마이기도 하고 게다가 그 정신건강이 왕비가 안 좋아. 사실은 내명부를 다 관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애를 낳고 몸을 추스리면 바로 그 정치를 하셔야 돼요. 중전도 노는 사람이 아니기 할 때문에 일이 많았구나.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그냥 한 개인으로서는 정말 별로.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 그래. 이렇게 세자 비누로 간택되면은 스케일이 있는 사람이 몰라도 정치적인 야망 있는 집이 맞아. 아니면 다들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일단은 원래 정식적으로 본다면 세자비누로 들어갔을 때 자신의 식구들은 원래는 관직 진출이 안 돼요. 원래는. 네. 이게 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서 그렇긴 한데 관직 진출이 안 되고 굉장히 공격도 많이 받고 맞아. 나중에 가장 사실은 그 뭐 세자든 이게 왕이 돼서건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침투가 되는 부분이 외척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나 공격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자빈이 간택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하고 사실은 이거 세자빈을 간택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이 세자빈 후보가 됐었다가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마지막 최종 예선까지 가면 제가 알기로는 결혼도 결혼을 못하는 걸로 알고 제가 있어요. 어디서 네, 들었던 것 결혼을 같아요. 못해요. 인생을 그렇게 막 함부로 해도 돼? 너무하다. 왕이 그 나라의 상징이니까 네. 어쩔 수 그 없이 희생을 왕이라는 했네요. 자리가 우선이지 그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네.
너무 사실 끔찍하다. 그쵸. 궁녀들도 사실 평생 결혼 못 하고 맞아. 사실들 본인들끼리 이제 이렇게 궁궐에서 쫓아낼 때까지 궁녀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너무 차고 하면은 쫓아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따로 결혼을 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월급은 또 차곡차곡 모아져 있잖아요. 사실은 신혼이야. 사가에서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해서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마을을 이루어놓고 살아요. 궁인들은 여자 궁인들은. 그래서 지금 서울 근교에 경기도권에 궁마을, 궁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다 궁녀들이 살던 마을이에요. 그리고 마을에 그 국가의 대기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궁녀들을 한꺼번에 싹 내보냅니다. 너희들의 음기가 한이 서린 음기 때문에 아니, 뭐 나라가 어쨌다고 잘 안 일찍 돌아가는 못해가지고. 거야라고 해서 갑자기 궁녀들을 대거 내보내요. 그럴 때도 이제 궁린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삽니다. 그래서 연금은 주고요. 네? 연금은 주나요? 네 줍니다. 좀 낫네. 궁녀들의 뒷담화가 있을 것 같네. 그래도 평생 결혼할 수 없이 본인들끼리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의 수녀같이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 그래서 이거를 듣고 진짜 경기도권을 돌아다니다 보면 궁동, 궁마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그 궁녀는 지원하는 건가? 그 궁녀를 자주 뽑혀가는 게 배출하는 아니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궁녀를 있는데. 배출하는 가문들이 많아요. 또. 네. 근데 원래는 양반 가문에서는 궁녀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적어도 이제 평민 출신들 혹은 그 밑에 출신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궁녀가 워낙에 권력을 많이 잡다 보니까 막 중인에서도 막 배출을 하려고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거조차도 힘들었을 그러니까, 테니까 궁녀가 되면 일단은 일평생 굉장히 안전하게 사는. 그쵸.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딸 5인데 한 둘 들어가면 일으키네 집안을. 그 사실 궁녀는 나중에 정말 특집으로 해도 될 정도인데. 그래 궁녀 특집 해주세요. 나중에 재밌네. 네. 왜냐면은 그런 공무원이 없어요. 잘 되면. 처음에 5살부터 한 10살까지 사이에 들어가요. 생각시로 들어가서. 진짜 일찍 들어간다.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수련을 해야 나인이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구나. 네, 오래 걸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해보는 거죠. 빨래도 해봤다가, 침방에도 가봤다가, 요리도 해봤다가, 그 수련 과정을 여러 가지로 쭉 겪어서 잘하는 걸로 그 기관의 나인이 됩니다. 와, 이거 자기의 적성을 찾아줬네. 그건 괜찮네. 인턴 생활 동안. 그리고 격일제 근무예요. 일찍 들어간다. 네. 격일로 근무, 네. 하루 쉬고, 네. 너무 괜찮다. 신들 뭐 나가 놀 수가 있나? 그래도 뭐하고 그래도. 막 일보다 24시간 일하고 너무 24시간 일찍 쉬고 들어가면 이렇게요? 얼마나 들어간다 진짜. 야, 그건 쉽지 않다. 24시간 일하는 거 쉽지 않다. 근데 밤에는 자죠, 당연히. 하루 종일 빨래를 시키거나 하진 않잖아요. 하루 종일 음식을 시키지 않고 하루 종일 뭐 아니야 이거 나오던 황태 5살에 엄마를 떼고 데리고 들어간다는 근데 건. 생각해봐요. 다른 것을 맛봤어, 현실 생활을. 그럼 궁에 들어가서 있기 쉽지 않지. 어릴 때 차라리 그치. 들어가는 게. 그때 많이 수련을 해야 돼요. 엄마를 떨어져서 가는 거잖아. 네, 맞아요. 사람은 되게 가장 큰데 나는 좀 청소년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지원해서 가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너무 일찍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그때 10년을 대장금을 보셨던 분이 있으시면 대장금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어릴 때 장금이 굉장히 어려서 들어갔어요. 물을 떠오너라. 네, 그래서 나인들의 약간 생각시들이 나인들의 그 뒷바라지, 나인들의 청소도 대신해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나인들도 본인이 청소를 하고 본인이 빨래를 하지 않아요. 생각시들이 다 해줘요. 본인들은 본인 일만 잘 하면 되는. 그러네. 업무를 하는데도 약간 그 레벨이 있구나. 하도급이네. 네. 가불병정인. 네. 그렇다고 보시면 세상에, 될 것 진짜. 같고요. 딴 길로 샜는데 네. 재밌네. 내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내시도 어릴 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겠네. 맞아요. 그들 말해도 세계가 얼마 슬플 거야. 영린인가? 거기서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릴 때 집어넣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야 그래야지. 거기에 삶이 또 막 어쨌든 그렇겠네요. 내시는 또 성기도 제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인간적으로 그
정자 생산소만 제거를 했어요. 근데 근데 중국은 다 제거했어? 제거를 했어요. 아. 사람 살 수 있나?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한 게. 근데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 그때 주지훈 씨가 나왔던 간신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주지훈 씨가 내시로 나오는데, 바지가 벗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벗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다 제거가 된 상태라고 해가지고, 뭐 고증이 잘못됐네, 어쨌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구나. 그러게요. 하여튼 정말 대단한 좀 무서운 네. 사람들이다 진짜. 근데 아무래도 내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걸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궁궐 내에 왕이 아닌 다른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컸기 때문에. 아, 궁궐 내에 있으니까 내시는 상시 계속. 거기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도 결혼도 했고 입양을 통해서 자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시는. 네. 내시는 결혼을 할 수. 네, 있었어요. 그 중국도 조조가 환관의 아들이잖아요. 거기 입양된 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랬답니다. 삼국지에 그러다. 그래서 여자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예 결혼 자체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별이야. 네, 그러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끔찍한 일 당하진 않았잖아. 너무 끔찍한 일이지. 맞아요. 저 뒤로 좀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좀 넘어가 보시면, 네, 함화당과 집경당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후궁과 궁녀들을 위한 공간들이 저 이렇게 가릴 수 있을까? 있고요. 가서 무슨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요즘에는 궁궐이 다 써 있어요. 다 그래도 써 있어요. 이름과 간단한 설명들이 있기 예전에는 안 때문에. 써 있고 그냥 네.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진짜.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정도는 근데 여기서 이제 후궁들이 살았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후궁과 같아요. 궁녀들. 혹시 궁녀들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나요? 자료가 남아 있나요? 있어요. 삼천 궁녀 맞아요? 궁녀 특집 때 궁녀 하는 걸로. 특집 때? 네. 제가 궁녀 특집 때 네.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네, 저는 단기 기억력이 굉장히 좋고 장기 기억력은 거의 없다고 찌찌뽕. 네, 보시면 돼요. 똑같다 나랑. 늘 공부를 하고 강의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아, 인간적이야. 말씀하시는 거 다 그냥 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넓어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이 정도면 아무리 다닥다닥 잤어도 그리고 생각실하는 어린애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 넓은 국민들은 공간이- 많았지만 이 공간은 복원한 공간 중에서 요만큼인 거예요. 네, 더 사는 공간들은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선 왕조 자체가 이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후원 공간이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향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건천궁 같은 경우는 예쁘다 향원정. 네, 이제 건천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다시 지었어요. 네, 네, 나무가 새 거네요. 네, 다시 지어서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종을 위해 지은 궁 안에 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종이 여기서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딱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향원정이라는 것은 뒤에 후원인데 원래는 지금 이렇게 그림이 보이시겠지만 건천궁이 앞쪽이에요. 광화문 쪽이에요. 향원정이 더 뒤쪽입니다. 건천궁 다음에 향원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여기서는 반대다. 네, 여기서는 지금 건천궁이 더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지금 건천궁 자체가 광화문 쪽이고 향원정이 더 이제 뒤쪽인데 이 향원정은 이 다리가 원래는 남쪽으로 나 있었는데 다시 복원을 해서 북쪽으로 왜요? 뺐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되게 신기하네. 뭐 한람 똑바로 하지? 그리고 여기 지금 저기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향원정 옆에 조그맣게 네모가 네. 되어 있는 게 열상진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북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근데 물을 한 바퀴 돌아서 나가게끔 해요. 이 곳이. 네, 그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물이 한 바퀴 돌아서 향원정으로 들어가게끔 하는데 이 향원정에 물을 돌아가게끔 하는 거는 여기 안에도 잉어들이나 물고기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물고기들이 너무 찬물을 만나서 놀라지 않도록. 뭐 그런 세심할 때가 네. 정말. 근데 사람한테 세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피곤해.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풍수지리적 뭐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돌아 나가게끔 했고 향원정이든 경회로든 그 밑에 물들은요 계속 흐르고 있는 물이에요. 이렇게 가둬져 있는 물이 아닙니다. 네. 그럼 썩을 테니까. 네, 썩지 않아요. 그리고 경복궁 내부에도요, 지금은 흐르고 있지 않지만 물이 흘렀던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네, 공간들이 많고요. 네, 구석구석 다 물들이 다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궁궐이, 네. 그렇겠죠. 네. 이제 배수시설 확충에도, 네.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 보시면 지복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지었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복궁이 고종 때 중건이 되면서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경복궁을 보셨을 때 굉장히 새 건물 같고 아니면은 좀 다른 나라,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랑 좀 건축 기술이 섞인 것 같다라고 보이신다면 대부분은 그때 중건될 때 새로 만들어졌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굉장히 많이 탔잖아요. 네. 그걸 복원할 때 예전 형태로 그대로 복원을 했나 봐요? 네. 그러려고 노력을 했죠. 자료는 남아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건물들은 새로 같은 시기에 지었지만 예전 설계도로 지은 거고 네. 마치 나머지. 지금 한옥 짓는 거랑 비슷하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 기술은 거의 다 비슷한 게 어쨌든 창덕궁이나 이런 다른 이제 이궁들도 많이 지으면서 왕의 건물은 어떻게 이제 정전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편전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그 형식대로 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지복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왕실 도서관, 뭐 왕이 또 그때 당시에 고종이 오히려 편전으로 좀 잘 사용했던 공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건물 자체가 약간 중국식이야. 옆에 네. 붙어 있는. 청나라풍이 조금 있죠. 네.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통수 누굴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사실은 경복궁 근정전 쪽에 들어가시자마자 왼쪽으로 가시면 경회로가 있고요. 네, 맞아요. 그 앞에 아마 그 바로 경회로 앞에가 수정전인가 그럴 거예요. 권례각사가 있었던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권외곽사라고 해가지고 왕실의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환경부, 뭐 교육부, 뭐 이런 그때 당시에는 예조, 병조, 호조 막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궁궐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의정부도 그렇고 다 궁궐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궁궐 바로 안에 있어야만 되는 이제 기관들이 있거든요. 뭐 승정원이라든지 집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의원이라든지 뭐 또 수락관 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경복궁 내에는 신하들이 왕을 보러 들어오는 거 외에도 저쪽에 말씀하셨던 그 수정전? 네네네네. 그쪽에만 좀 있었던 거지 더 안으로 들어갈 일은 거의 없었다고 없어요. 봐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시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가 되네요. 딱 신하들은 그 영역 외에는 더 들어가진 않으니까. 네. 아, 그러네. 더 일상으로까지 더 다니는 사람들이, 내시들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나중에 경복궁 이제 안내도 같은 거 보시면요. 그 외전과 내전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고요. 외전 쪽은 다 권례각사, 뭐, 그 근정전 이전까지의 건물들, 뭐 경회로까지, 뭐 이렇게 거의 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할 거고, 넘어가면 이제 되나요? 경회로. 경회로는 참 많이 본 것 같아. 그쵸.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경복궁에
지금은 이제 저 용마루가 보이시나요? 흰색 네, 위로 네. 되어 있는 네, 거? 네. 네, 보인다. 그 보시면 경회로 같은 경우는 일반 누각이라고 하죠. 전당 합각 재헌 루에서 단일 루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루라고 볼 수 있고요. 루라고 하는 것은 1층, 2층을 놨는데 1층은 사용하지 않고 2층만 사용하는 뚫려 있는 누각 형태를 루라고 보시면 된다고 보고요. 저기서 파티를 하시던데 보니까. 파티장이에요. 파티장. 딱 그 국가의 용도로. 큰 파티장. 그 용도로 쓰는. 네. 그 연회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급스럽게. 연회장이고, 특히나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맞아요. 접대를 하던 곳, 또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연회를 하던 곳, 베풀던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서 춤도 추고 했던 거예요? 네. 그쵸. 저 안에서? 네, 악기들 다 부르고, 네.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경복궁을 가시면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게, 경복궁의 대부분의 건물의 기둥이요. 기둥이 동그라미면 밑에 받치고 있는 돌이 네모고요. 기둥이 네모면 받치고 있는 돌이 동그라미고요. 그 음양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향원정도요. 향원정 자체가 그 연못이 네모면 안에 정자는 동그라미. 그러네요. 네, 아까 그러네요. 경회로도 이 건물이 네모지면 이 경회로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연못은 좀 동그랗게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이 동그라미 네모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거를 천원지방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그리고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 이걸 늘 상징해요.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자손이 대대손손 번창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하려고 했다, 우리나라가. 네. 그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팔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람을 뜻한대요. 네. 동그라미는 하늘, 네. 네모는 땅, 그 다음에 그 팔각으로 되어 있는 건 사람을 뜻해서 천지인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건축을 할 때. 네. 그래서 팔각정이 그렇게 많은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이제 기둥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둥들도 24개에서 48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48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24절기, 또 24개의 방위, 이런 거를 다 뜻하고, 기둥이 뭐는 12월을 뜻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경회루를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네. 그거는 설명하다가, 저는 매번 설명을 해주려다가 포기를 했고요. 그냥 48개 기둥이 있는데, 네. 안에 기둥은 24절기를 뜻하고 밖에는 방위를 뜻한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원리가 있어요. 돌아나가면서 여기는 춘분, 여기는 추분, 이렇게. 알고 싶지 않다.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진짜. 그걸 다 생각해서 섬세하다. 했다니 정말 놀랍다.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형태도 형태지만 다 의미를 부여해서. 근데 우리 국기도 그렇잖아요. 건건감리 네, 그거 맞아요. 지금 외워요? 아유, 학교 나왔죠. 뒤로 나와가지고. 앞으로 나오신 분 외우세요? 아니요, 이게 의미를 그때는 뭔가 막 이렇게 들으려 했지만 어려서 이해를 못했고 사실 그 철학이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했고 네. 지금은 기억이 안 나고. 진짜 맞아요. 어려운 거에 다 들어가. 쉽거나 만만치 않고 굉장히 섬세하고 치밀하고 중의적이고 함축적이고 굉장히 이게 피곤해 하여튼. 그것도 관심이 서양 있고 애들 그거에 잘 집요한 친구들이 잘 외워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봤을 때는 얘네들 뭔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진짜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상적이고 철학적이고 네. 그런 의미들을 많이 담아놓은 궁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고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정말 많이 팔아먹고 소실되고 되게 생뚱맞게 갑자기 궁궐 안에 잔디와 불상 같은 게 있다라고 한 건 다 일본인들이 해놓은 거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건은 정말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렇게 백성들을 고생시켰으면 그 정도는 잘 만들었어야 된다고 그러네요. 보는데 지금도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경복궁 다시 중건 중이고요. 네, 기록에 따라서 어떻게든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네.
앞으로 앞 세대 좀 더 저희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완성된 경복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좀 내려가 주시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네, 맞아요. 둥근 기둥에 네모 받침대. 그리고 위에 이렇게 들리는 거, 문 네. 들리는 거. 참 우리나라 그 바람 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가. 바람 맞아요. 통하고. 그럼 너무 안 그럼 덥고 습하고. 맞아요. 그리고 썩잖아요. 맞아요. 나무가.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썩지 않고 진짜. 바람을 맞아요. 통하게. 그래서 나무 여기까지 틀어질 수도 보시고 있는데, 그죠? 넘어가시면 이제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외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대요. 그 빌딩 숲에 남대문이 있는 것. 아, 이런 빌딩 숲 사이에 또 큰 궁궐이 있는 것. 네. 근데 되게 도시에 있잖아요. 어디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러네. 그래서 저 주변에 길을 쫙쫙 내놨죠. 또 주변에 큰 건물도 못 세우게 해놓기도 했고 나름. 되게 잘한 것 같아. 저런 건 참 잘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어쨌든 도심에 남아있는 녹지 아닌 녹지이기도 하고 신기한 게 남쪽을 잘 내려다보고 있는 중요한 위치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저는 광화문이랑 혜태부터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광화문 길을 또 많이 막아놨는데 맞아 그렇더라고요. 네, 최근에 굳이 가봤더니. 혜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혜태가 가진 의미를 제가 어디다가 적어놨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그게 불하고 관계 있지 않아요? 아니, 부정을 저지르거나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달려들어서 뿔로 받아버린대요. 혜태 뿔로. 뭔가 지키는 거구나, 그 앞에서. 네. 그 우리 혜태제가 할 때 그 혜태잖아요. 네. 네. 그 청렴 결백 자체를 상징한다고 해요, 혜태가. 그래서 늘 우리나라는 청렴 결백하지 않은 것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상징적이군요. 와, 대대손손 싸워. 그러니까 터가 그런가 봐. 어쩔 수 없이 그러니 혜태라도 둬서 그래서 해결해보자. 네, 혜태도 제자리에 돌려놓고 광화문도 3.5도가 삐뚤어져 있지만 그것도 좀 대대로 놓고. 아, 그래요? 네. 그때 복원 잘못해가지고 지금 삐뚤어져 있어요. 세상에. 네, 좀 이제 문화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징적인 문화재인데 그 문화재를 잘 좀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지켜냈으면 좋겠고 경복궁 주변은 사실 먹을거리들도 굉장히 많고 그때 봤던 서촌도 그렇고 다음에 할 북촌이나 종로 쪽에도 굉장히 먹을 곳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요즘에 너무 많이 잘 돼 있어가지고 특히나 서촌은 최근에 뜬 동네지만 이 그 동쪽에 있는 북촌 쪽은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먹을거리들을 또 많이 찾아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베스킨라빈스 찾았어요. 한옥으로 지어놨던데요. 그거 인사동하고 연결된 데는 다 이제 북촌 한옥마을 쪽은 한글로 하고 스타벅스도 한글로 되어 맞아요. 있고 스타벅스도. 모든 외국 것들이 다 한글 와, 이름으로 재밌다. 되어 있고 저 옛날에 북촌에서 먹었던 가장 인상적인 음식은 지금은 없겠죠? 옛날에 그 연기자 이정섭 씨가 음식점을 했었어요. 한식집. 거기를 우연히 이제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들어갔는데 너무나 비싸고 맛은 좋았으나 너무나 비싼 고급 한식집이었고 우리가 돈이 없었네. 또 뭐 되게 유명한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쳐주진 않지만 먹쉬돈나라는 떡볶이의 본점도 바로 경복궁 옆에 그 덕성여고 그 중간 길쯤에 있거든요. 바로 옆에 길에 되게 유명한 밥집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전체 관광을 쭉 하고 어디로 네. 나와서 어디 가서 먹으면 된다고? 보통 그러니까 서촌에 또 많이 가보셨다면 네. 북촌 한옥마을 쪽을 들어가는 이 초입들 삼청동 쪽을 가셔서 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까지 나오기에는 밥집이 많이 없어요. 먹을 만한 밥집이 많이 없고 북촌 한옥마을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은 선에서도 칼국수집도 있고 네. 또 둘러볼 곳이 있으니 그쪽에 네. 가시면 좋은데 경복궁은 너무 한 번만 돌아봐도 다른 곳을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각오를 항상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복궁 바로 옆에 민속박물관이 있으니 같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경복궁을 보시면 사이즈가 너무 커서 민속박물관까지 보고 싶지 않아요. 따로따로 지칠 것 가시는 같아. 게
좋거든요. 입장전 먹고 쭉 돌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맛있는 거 드시면 될 것 같고. 아, 네. 네. 주차도 보통 신한카드나 현대카드를 사용하시면 바로 앞에 주차타워에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오, 네. 주차까지. 네네. 아, 역시. 그래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절해. 먹거리가 오늘도 교통까지. 유익하다. 깊지 않은 이야기. 네. 길게 충분히 했어요. 들었어요 지금 네, 오늘. 많이 깊었네. 세상에. 얼마나 더 깊이 가시려고요? 네. 깊지 않은 이야기. 작은 들어주셔서 전에 개천과 이렇게 감사합니다. 넘어가는 다리만 기억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무 의미를 못 느끼고 그냥 맞아요. 조그만 물이 있네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 것 같은데. 해자도 아니고. 네, 맞아요. 해자 같은 의미는 아니었니까요, 또. 네. 재밌는 거 많이 오늘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편 또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엔 그럼 먹는 거 위주로 하나요? 북촌에 가서. 언제 하나요? 저도 국내 언제 진짜 너무 서울만 하는 것 같아서 딴 지역을 갔다 맞아요. 와볼까도 생각하고 네. 있어요. 아, 그것도 그래, 괜찮다. 그래도 좋습니다. 바람 좀 네, 쐬고. 네. 네. 아,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